저는 참 나쁜 년입니다. 남편을 놓아두고 인스타그램에서의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인스타에 빠졌어요.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었죠. 여보, 또 인스타에?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TV를 보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응, 잠깐이야.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다시 화면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알림이 떴거든요. 진현님이 회원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훈훈한 외모의 남자였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사진들을 보니 취미로 등산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의 피드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난 먼저 자러 갈게.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잘 자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진현님의 프로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진현님이 새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건강미 넘치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좋아요만 눌렀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진현님의 새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 문득 이런 제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아닌 남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니.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또다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진현님이 DM을 보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녕하세요. 팔로우해도 될까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왠지 설레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물론이죠. 반갑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취미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주말마다 등산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한다고 말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주제는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말 등산 약속을 제안했어요.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하지만 그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등산로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진보다 더 멋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눈빛, 모든 것이 좋았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경치를 바라보며 잠시 쉬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을 배신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그의 집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커져갔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마음도 깊어졌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야근, 친구 약속, 가족 모임,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항상 불안했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를 눈치챘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그럴수록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함께 누워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얼른 확인하고 싶었지만 남편 옆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동료예요. 별거 아니에요. 또다시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래?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그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를 만났어요. 그는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에게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인스타그램은 삭제했어요. 그와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그리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때의 감정들,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에 더 충실하려 노력해요.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가끔 만약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잠시 아픈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때 저는 변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랑에 빠진 여자였을까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의 이름을 검색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아요. 이제는 현실에 충실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꿈에서 그를 만나곤 합니다. 그 꿈에서는 여전히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해요. 이제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